88페이지 봐요. 88페이지 무슨 증명서예요? 인감증명서지요. 자, 거기에 보면 인감증명서에 제출을 요하는 경우 나오지. 이번에 찾았어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줄 거 봐요. 기억번. 기억번이 기본입니다. 기억번을 알아야 딱이 다 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비춰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 등기 의무자 해놓고 줄 거예요. 등기 의무자에 뭘 제출한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 자, 소유권이 명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자,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봐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지요. 그 매도인이 인감증명이에요? 매수인이 인감증명이에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잖아. 그럼 누구의 인감증명? 매도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정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죠. 정여자의 인감증명이에요? 수정자의 인감증명이에요? 정여자. 정여자가 의무자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좀 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느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 말소 등기가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지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지요. 자, 이럴 때요. 인감증명을 제출해요? 제출 안 해요? 자, 다시 1번을 읽어봐요.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겠지요. 이럴 때는 인감증명 제출해요? 안 해요? 제출합니다. 왜 하냐 볼게요. 왜 하냐 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등기 의무자지요. 의무자잖아.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자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다시 전세권자 아니고 설정자가 집주인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맞죠? 그때는 의무자 인감증명, 전세권 설정자 인감증명을 뭘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전세권 등기할 때 했지요. 집주인에 뭘 제출해야 돼요? 인감증명 한 통 떼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뭘 제출한다? 인감증명 제출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의 양수인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지요. 전세권 말소 등기 봐요. 이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지어지니까 등기 의무자지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지요. 자, 이럴 때는요, 이거는 원칙적으로요, 인감증명을 안 넣어요. 왜 안 넣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자지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1번 다시 봐요. 1번 다시. 소유권자가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 인감 넣으라 했잖아. 그런데 지금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저당권 등기 한번 볼게요. 요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 있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이 권리자고 의무자지요. 인감을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지상권 권리자고 의무자인데 소유자 아니지요. 인감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니은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자, 밑주십시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의 인감증명?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요거요,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면 틀려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에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에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입니다. 그거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미연번 한번 봅시다. 미연번. 협의 분할에 상속하지요. 자, 이거 우리 다 알죠?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형제가 4명 있는데, 4명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때? 그 집을 뭡니까?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죠? 되잖아. 근데 장남 명의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뭘 넣어야 돼요? 인감명 넣어줘야 돼요. 전원 인감명이에요. 우리 이런 거 봐요. 장남 명의로 상속하려고 하는데 보통 상중에 있잖아요. 상중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보통 장남이 안 갑니다. 옆에 이제 작은 아버지나 누가 바람을 잡아줘요. 이거 너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거 장남이 제사 지내니까 장남집을 해줘라 하고 뭐를 내밀어요. 상속 포기서 한 장 써가 내밀어요. 그럼 동생도 뭐 어른들이 하니까 속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써줘요. 그냥 써주고는 안 돼 있지요. 인감명령 하니까 뭐라 하냐면 누나가 지금 상중이 바쁜데 그 상 끝나고 난 뒤에 인감명 떼주겠다 이래 이야기해요. 상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뭡니까? 동생이 장남이 전화해요. 누나한테 전화하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휴대폰은 뭡니까? 발신 정지된 착신 정지된 휴대폰입니다. 왜 나오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 말은 곧 인감명 떼준다는 거예요, 안 떼준다는 거예요? 안 떼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그걸 뭡니까? 그때는 장남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감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봐요. 인감증명서 제출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 돼 있죠. 자, 찾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자, 봐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있죠. 자, 아까 1번 봐요. 소유권자가 등기 명의일 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했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있죠. 없는 경우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방금 이거죠? 방금 이거잖아. 방금 이거.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하고, 세 번째는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뭐 되어 있는 경우다? 확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뭐 되는 경우?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자, 책 한번 봐봐요. 3번의 기억번. 요 기억번하고 미음의 수용 있죠. 요거 봐요. 환매 특약하고요. 수용 있죠. 요건 옆에 열어놔요. 인감증명도 제출하지 않고요. 등기필 정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제출 안 해요. 환매 특약과 수용은 인감증명도 제출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니은 봐요. 관공서. 여러분, 관공서는 가짜일 리스이 없어요. 없지, 제출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상속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고. 미음 판결 단독이죠. 그 다음, 비업 있죠. 분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공정을 받았죠. 이미 공정을 받아서 확인됐으니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하고. 그 다음 이형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멸실, 부동산 표시 변경 다 단독 신청이죠.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시옷이 있지요. 시옷은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말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의 목적, 저당권. 왜 제출 안 해요? 등기 의무자가 뭐가 하는 경우? 소유자가 하는 경우. 소유자가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인감증명의 용도 및 유효기간 나오죠. 유효기간부터 먼저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유효기간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부분 서류 있지요. 유효기간 3개월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또 뭡니까? 인감증명서 다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3개월이에요. 그런데 하나 적어 놓읍시다. 대부분은 3개월인데 매매 목록하고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 있죠. 요 두 개는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자, 적어놔요.
매매 목록이라든지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 등은 유효기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를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봅시다. 자. 내걸 한번 봐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있죠. 인감증명서 발급받아보고 손 들어봐요. 최근에 발급받았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일단은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주민등록증도 미리 한 사람도 있고 난 내 경우는 이래 보니까요. 일단 전자지문기에 지문 찍으러 갑니다. 뭐 찍으라? 전자지문기에 지문 찍으러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신분 누가 발급받는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무슨 용도로 발급받았냐 이래 물어요. 그럼 보통 뭡니까? 매매지요. 그 매매 발급 그러면 또 뭘 적어 조기 한자 내밀지요. 뭘 적으라 해요? 매수자의 인적사항 적으라 하지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으라 할 거 아니에요. 적으라 하고 난 내 경우는 뭡니까?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 그 뭐 매수자 주민등록 계약서도 안 가져갔으니까 전화해가요. 주민등록 관리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경계심하더라고. 그래서 인감증명 때려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용인데, 여기 보면요. 요쪽 난에, 인감증명에 보면 요쪽 난에 사유용도가 나와요. 사유용도가 나오면요.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뭡니까? 매도용입니다. 인쇄대국도 나옵니다. 매매일 때는 뭐라고? 매도용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매매 이외에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정여, 교환, 가 등기 있죠. 이때는 용도와 다르더라도 만다 수리합니다. 자, 뭐일 때만 일치하고? 매매만 매도용 일치하고 나머지는 뭐와 다르더라도 용도와 다르더라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 밑에요. 제일 밑에 봐요. 5번에 제출하여야 인감증명이 나오지요. 요것도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자, 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의 인감증명? 본인 인감증명이지요. 근데 관로줄 주의 좀 해야 돼요. 문의역자 있지요. 여러분 2살짜리 꼬마가 땅을 팔 수 있죠. 대리인 통해서 팔 수 있는 문의역자의 인감증명이에요. 법정 대리 인감증명이에요. 누구의 인감증명?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입니다. 문의역자 인감증명 아니고 누구의 인감증명? 법정 대리 인감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법인 외국에서 나오죠. 대표자 인감증명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이 아니고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동감 쳐요. 자, 누구의 인감증명? 대표자.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외국인 나오죠. 자, 뭐 나온다? 외국인 나옵니다. 자,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외국인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하고요.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인감이 결국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도장인데, 인감증명이 있는 나라는 주로 유교가 발달된 문화겠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3나라 정도입니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 정도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자, 봅시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등기 문제 되죠. 그럼 일본은 인감이 있죠. 그럼 뭡니까?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그럼 책이 어떻게 되세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인감이 없는 나라예요. 이제 있는 나라다 없는 나라다?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사람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을 팔았지요. 근데 미국 사람이 양복 주머니 탁 꺼내가요. 인감도장 탁 꺼내가 찍어요. 만년필 꺼내가 사인해요. 사인하지. 그럼 인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인이 틀림없다라고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증명을 해주든지. 그러면 그 나라의 관공서가 주로 어디예요? 대사관과 영사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나라의 관공서가 증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그 계약서를 뭘 받아라? 공정받아라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뭘 받아라? 공정받아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감증명이 있는 나라도 없는 나라도 외국인 입국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국민 뭐 나와요? 재외국민 나오죠. 여러분 이거
이 제외국민 있죠. 제외국민하고 요걸 흔히 착각하더라고. 외국 국적 동포 있죠.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봐요. 자,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동포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외국민이에요. 근데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요. 거기 뭡니까? 기유학하잖아요. 들어봤죠? 거기 뭡니까? 외국 국적 동포예요. 그럼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제외국민이에요.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에 인감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 주소지나 등록지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받아 제출해야 돼요. 하여튼 어느 나라 인감증명? 우리나라 인감증명이에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자, 그렇게 보시고. 자, 10번 봅시다. 그 밑에 도면 또는 뭐 나온다? 지적도 나오죠. 자, 요것도 이제 도면도 시험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도면을 안 넣어요. 안 넣는데 1대지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도면을 넣어줘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요 건물과 건물의 간격 등을 알기 위해서 뭘 넣어줘야 된다?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봐요. 2번 있죠. 구분건물 보존 등기 있죠. 우리 아파트 살 때 뭡니까? 여러분, 33형 평면도 있죠. 있잖아. 거실 뭐 돼 있고 뭐 돼 있고, 그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고. 옆에 봐요. 부동산 일부 지상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일부일 때는 뭘 넣어준다? 도면 넣어줍니다. 일부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치고. 건물 분할 도면 넣어줍니다. 자, 건물 분할도 뭘 넣어준다? 도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1분대, 자, 7번, 7번.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얘기해 봅시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5층 건물이 있다 칩시다. 자, 여기 봐요. 2층에 PC방, 당구장, 오락실 도면 넣어줘야 돼요. PC방의 범위, 당구장의 범위, 오락실 범위 알기 위해서 뭘 넣어준다? 도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4층 전부에 있죠. 학원을 사용해요. 자, 그럼 건물의 일부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자, 그런데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기억해요. 무슨 일부라도? 건물의 일부라도, 책이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전세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에 대해서 도면을 사용할 때는 특정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때 도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 11번 봐요. 이해강의 승낙서 나오지요. 자,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주로 권리입니다. 권리의 변경, 권리의 경정, 말소, 말소의 복대기를 넣는데요. 주로 권리예요. 그러면 이거 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이 개명, 이거 좀 더 배웁니다. 개명. 이런 것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사실이니까 이거는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요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니까 승낙서 안 넣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과 무슨 목록? 매매 목록. 자, 요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자, 거기 보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설명 들으면 이거 안 어려워요. 혼자 읽으면 좀 어려운데 설명 들으면 안 어렵습니다. 자, 봐요. 요거는 매매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이다. 자, 뭐일 때만? 매매일 때입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오직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이고요.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인데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지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 1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죠.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중개사법에 나오니까 4번에 있죠. 4번에 보면, 자 봅시다.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거래가액 등기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원인 요소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적용된다. 맞죠?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다?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이고, 등기는 언제? 2006년 몇 월 며칠?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예요. 그 밑에 다만 하는 거 있죠. 별 표시하고. 다만. 자, 맨 밑에 줄 하고요. 두째 줄까지 줄 다 꺼요. 97페이지 맨 밑에 줄하고 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줄 다 꺼요. 자, 줄 다 꺼서요. 자, 봅시다. 요거는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뭘 등기하지 않는 경우? 거래 가액 등기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전의 계약. 첫 번째는 언제? 2006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이전의 계약. 두 번째는 뭡니까?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등에 할 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한번 봐요. 요 분이 지금 매도인이고 요 분이 매수인이에요. 둘이 분쟁이 생겨가 법정에 왔어요. 법정에. 내가 판사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재판하려고 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 못해야 돼요? 판사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도인 보고 얼마 줘 팔았느냐, 매수인 보고 얼마 샀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거래 가액이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되잖아. 그러면 이미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등기부에 따로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세 번째는 가등기할 때. 여러분, 가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할 때잖아. 그러면 요 세 가지는 거래가액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어요? 자, 해놓고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고요. 예. 자, 이거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할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자, 봅시다.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죠. 어떤 경우냐, 공시법 하나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머리에 용량이 요만큼 있는데 우리 현재는 용량을 이만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중개사 학원 등록하면서 있잖아요. 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양이 많은 줄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지. 어렵다는 건 알고 들어왔죠. 왜냐하면 어렵다는 건 옷에 주위에서 뭡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중개사 공부한다 하면은요, 한다 하면 옆에 아파트 주변 아줌마들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도 그런 말 한번 하더라고. 뭐라 하냐면, 자기야, 중개사 시험 어렵다 하던데, 정말 어렵다 하던데 자기 머리로 되겠나 이렇게 해요. 자, 그래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열이 확 받아갔잖아요. 우리 그 삼촌도 중개사에서 땄거든. 근데 삼촌이 뭘 했느냐면은 방앗간을 했어요. 방앗간.
방앗간을 했는데 우리 삼촌이 저 뭐냐면은 뭐 내 집안일 해가지고 뭐 그런데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님이 삼촌하고 나하고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2살인가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 시집 오니까 뭡니까? 내놓고 난 뒤에 있잖아. 우리 엄마 하신 말씀이 둘이 같이 키웠다 하더라고 내가. 2살 3살밖에 안 나니까 숙모가 또 내보다 한 6, 7살 적어요. 그게 참 친구도 그렇더라고 우리 보니까 서로 뭐 말 높이는다 하던데. 근데 이제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형님이잖아. 형님이 뭡니까? 동생 하나 있으니까 군인데 중학교 때 뭡니까? 엄마 설득해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학교 보내려고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그것도 우리 집도 식구 많았거든. 이남 이녀에다가 우리 삼촌까지 데려오면 엄마도 그 큰 몸 아니에요 이게. 그래 학교를 계속 보냈어요. 보냈다가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등록금 뭐 이래가 해놓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등록금 은행에 집어넣고 뭡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학교를 막 2달, 석 달 안 가고 그리고 퇴학당했어요. 퇴학당해가 결국은 대륜중학교 다니다가 저 시골로 다시 유턴했어요. 다시 유턴해가 이제 나는데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그 이제 작심해가 이제 바르게 살려고 이제 방앗간을 막 해가 열심히 해요. 돈 많이 벌어요. 그래 이제 중개사 공부한다고 조카야 중개사 공부하는데 뭐 방법 있겠냐 하게요. 내가 학원 나오라 했거든. 근데 학원 나올 시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내 책하고 내 나온 사이트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래 이제 중개사 이제 틈틈이 방앗간 일 하면서요. 중개사에 책을 들다 보니까 그 옆에 성당 못 있는 데인데 그 옆에 있잖아요. 중개사 하시는 아줌마들이 떡집으로 오잖아. 떡 오면서 뭡니까? 삼촌 보고 아저씨 중개사 공부하시는 모양인데 아저씨 되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되겠어요? 하고 막 자존심을 끓는 이야기를 팍팍 하는 기라. 근데 그 아줌마들은 뭐냐면 중개사도 있지만은요 자격증을 못 따고 있잖아. 일하시는 아줌마들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끝다가 어떻게 돼요? 삼촌이 뭡니까? 합격했어요. 그래.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그 아줌마 찾아 진짜 싫어해요. 찾아가는 말이 야 아저씨 대단하다. 어떻게 그 뭐 잠시 뭐 보는 그 티만은 뭐 그렇게 합격했느냐 이래 그런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자기는 공부 별로 안 했다고 막 이야기해요. 나한테 하더라고. 조카야 그 아줌마들한테는 공부 별로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 하더라고. 새벽 3시까지 거의 방앗간이라고 뭡니까 공부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1년 만에 1년 만에 이게 그렇게 합격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자 우리도 봐요. 연세 많이 드시면 합격했잖아. 우리도 뭡니까? 연세 많이는 안 들었네. 꽤 됐으니까 40대 후반에 합격했죠. 우리가.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요. 자 지금부터 자 봐요. 첫 번째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럼 봐요. 매도인도 한 사람이고 매수인도 한 사람이고 부동산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이때 매명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러면요 거래가 바로 등기부에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자 을 소유권이 저는 게 자 을에 사는 사람 등기부 앞에 5억 7천 이렇게 바로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두 번째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여기에 토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여기 북구고요. 여기 동구예요. 이럴 때 따로따로 신고하지요.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둘 다 동구면 동구, 북구면 북구 이래야 돼요. 이때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두 번째 A, B, C가 매도인이고 여기 건물이 있고요. 갑을병이 매수인이에요. 그럴 때는 뭡니까? 부동산 한 개지만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이럴 때는 매매목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매매목은 어떻게 되냐 볼게요. 매매 목록 제7호 이렇게 하고요.
요거 두 개 있죠. 합산한 가격이 10억 5천입니다. 10억 5천이고, 자, 2.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7. 3.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7의 1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을 작성했을 때는 등기부에 거래가격이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잖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를 기록한다? 매매 목록 뭐를 기록한다? 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럼 봐요. 1.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 목록 재매토 7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매매 목록 제7호를 찾으면은요, 부동산 표시와 거래 가액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책 한번 봅시다, 오게. 자, 봐요. 일단 니은번 봐요. 니은에. 자, 매매 목록 필요한 경우 돼 있죠. 니은에. 한 개 신고필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일 경우에, 또 관로 한번 봐요. 한 개 계약서에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라도 관할 과정이 다르면 매매목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그 다음에 B번에 거래되는 부동산이 한 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일 때, 자, 고위에 봐요. 고위에 AB번 봐요. 제일 위에 AB번 봐요. 매매 목록에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되어 있죠. 각구의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뭡니까? 거래가를 기록한다 되어 있죠. 됐어요? 두 번째, B번에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되어 있죠. 네 번째 줄 봐요. 매매 목록이 필요할 때는 등기부 각구의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거래가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매 목록 번호를 찾으면은 부동산 표시와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고. 그리고 옆에 적어놔요. 요 매매 목록은요, 요게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영구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유효기한 규정 있다? 규정 없다? 규정 없습니다. 자, 매매 목록은 무슨 등기부고?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놓고, 또 뒤로 넘겨봐요. 자, 등기 신청의 접수 나오죠. 자, D페이지 봐요. 94페이지. 등기 신청에 뭐 나온다? 접수 찾았어요? 접수입니다. 자, 접수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시험 한 번씩 나와요. 우리가 등기의 완료 있죠. 등기의 완료는 언제냐?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요. 플러스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예요. 자, 식별 부호를 뭐 했을 때다? 부여했을 때입니다. 자, 등기 완료는 언제다? 등기부에 책이 없습니다, 지금. 등기부에 기록하고 무슨 뭘 부여했을 때? 식별 부호.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말이에요. 이분이 집을 샀죠. 그럼 이분 이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요. 그리고 어느 등기한 했는가 있잖아요. 그 등기한의 부호를 기록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이 등기 잘못됐을 때는 누가 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잖아. 거기 무슨 부호다? 식별 부호입니다.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요 완료된 등기예요.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 다음에 이 접수 시기는 언제 보느냐? 자, 효력은, 이게 중요합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입니다.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예요. 자,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본다? 전산 정보 조직에 뭐 됐을 때? 저장됐을 때입니다. 됐고. 자, 그 밑에 봐요. 자, 거기에 보면 법률상 요구되는 무슨 신청되어 있어요? 동시 신청되어 있죠. 1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3번 있죠. 2번, 3번 있잖아요. 2번 옆에다가 적어놔요.
판매 특약 등기 있잖아, 거기에. 동시에, 나중에 합니다. 일단 적어놔요.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하고, 신탁은 어떻게 하느냐?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해요. 동시에 무슨 신청 정보로?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합니다. 자, 동시에 위에 거는 별개의 신청 정보고, 밑에 거는 뭐예요? 동시에 뭐라고?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합니다. 동시에 뭐로 한다? 동일한 신청 정보. 됐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봅시다. 93페이지. 등기 신청에 대해 심사입니다. 자, 우리는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무슨 심사주의? 형식. 서류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그 밑에 각하 있죠. 여러분, 각하 사유 한번 봐봐요. 1항부터 몇 항까지 있어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번까지 있어요? 몇 항까지? 10항까지 돼 있죠. 근데 하나 빠졌는데, 원래 11항입니다.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되는데, 하나를 빼는데, 뭐 빼는지 모르겠고, 지금. 자, 봅시다. 자, 잘 봐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특히 1항과 2항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각하란 것은 그게 1항부터 10항까지 있잖아요. 그런 사유에 뭡니까? 해당할 때 등기부의 기록을 허용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수리는 뭐예요? 등기부의 기록을 허용하는 거고, 각하는 뭐예요? 등기부의 기록을 허용하는 것을, 등기부 기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관할 아닐 때. 여러분, 당연히 거절하죠. 자, 봐요. 여러분, 북구에 땅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포항 등기소가 등기 신청해서요. 수리해요, 각하예요. 각하죠? 각하.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2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찾았어요?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 기억본 봅시다. 기억본에 등기사항이 아닌 물건 나오지요. 공유수면화의 토지 있죠. 여러분, 우리 등기는요, 사건의 목적이 돼야 돼요. 등기는 무슨 목적이 돼야 된다? 사건의 목적이 돼야 돼요. 사건. 근데 여러분, 공유수면의 토지 있잖아. 금호강 밑에 있는 토지 개인 간의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등기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고. 또 거기 보면 교량 등기 안 됩니다. 뭐 터널도 적어놔요. 터널, 교량, 아파트의 복도 등기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있지요. 이런 것은 시계 철거되지요. 뭐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뭐 컨테이너 이런 것은 쉽게 철거돼요, 철거 안 돼요? 쉽게 철거되지요. 그런 것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옆에 보면 캐노피 하는 거 있죠. 캐노피 찾았어요? 캐노피가 뭐냐? 이런 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주유기죠, 주유기. 주유기 쓰면 주유기에다 이렇게 덮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주유소에 캐노피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커피숍 가면 어떻게 돼요? 카페벤에 가면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에 차양 같은 위에 이래 보면 차양 같은 게 달아놨죠.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캐노피라 합니다.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등기 안 되는데, 참고로 사일로하고요, 비각은 등기됩니다. 자, 뭐는 등기된다? 사일로와 비각은 등기됩니다. 여러분, 사일로가 뭐예요, 사일로?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국도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 큰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곡물이나 사료 같은 거 저장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사일로라 합니다.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됩니다. 근데 비각은 뭐예요, 비각은? 자, 여러분이 그 중개사 시험 합격했잖아.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6명이 다 생각나겠지만, 특히 내가 더 생각나요. 그래서 1인당 한 5만원씩 걷어가요. 우리 학원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줘요. 김수경 공덕비. 이게 세워지면 이 비석이 비바람에 맞도록 해야 돼요? 대대손손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지요. 그럼 이거 아름드리 정자 같은 거 세워지요.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비각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것은 뭐 된다? 등기됩니다. 사일로와 비각은 등기돼요. 등기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하나 적어놔요. 요 하천 있지, 하천. 하천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하천은 우리가요, 국가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어요. 자천은 무슨 하천? 국가천과 무슨 하천? 지방하천. 요거요, 저 요약집에 보면은요, 이게 다 넣어놨어요. 여기 넣어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기된다 생각해요. 뭐 된다? 등기된다 생각해요. 등기되는데, 다만 용익적 권리 있죠. 용익적 권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자, 이런 것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하천은 기본적으로 등기됩니다. 근데 무슨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천에 대해서 가압류된다, 안 된다? 됩니다. 소유권자는 돼요. 가압류돼요.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니 한번 봐요. 유치권 있지요. 여러분 우리와 이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뭡니까? 요 건물에 공사대금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본 적 있지요. 그게 등기 안 되기 때문에 플랜카드 걸어놨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여러분 이거 이 지갑 있죠, 이 지갑. 이게 보통 지갑이 아니에요, 이게. 고생대 악으로 만든 지갑이에요. 내가 살 때 1억 주고 샀는데, 이걸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하면 요걸 전당포에 맡겨 돈 빌리죠. 이게 질권이에요. 그러면 전당포에서 이 지갑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 안 됩니다. 점유권 등기 안 되죠. 현재 여러분 이 건물 점유하고 있죠. 이 등기된다 하면 이게 다 여러분 거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점유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그 밑에 봅시다. 디귿번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안 되지요. 분필 등기하기 전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지분에 대해서 이건 되지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건 되지요. 지분에는 그런 건 되는데 용익권적 권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역자 불리한 지역권 이전 등이 안 되고요. 자, 미엄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소유권하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배타적인 물건입니다. 배타적인 물건이므로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되지요. 양립이 안 되니까 이중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저 미음의 끝에 주래. 미음의 끝에 주래. 미음의 끝에 주래. 구조상 공용 부분이 뭐예요? 아파트에 복도 계단이잖아.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업에 소유권 이전 동시에 하지 않은 한매기한 등기 안 되고. 한매기한 연장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매기한 한 번 정하면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상이에요. 시옷이 있지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시옷에 이거 뒤에 할 건데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여기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자, 이렇게 뭐로 샀다? 공유로 샀습니다. 여러분 공유로 샀을 때 이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한 개지. 하나의 소유권에 내 집을 얼마씩 들어갔어요? 3분의 1 들어갔잖아. 합하면 얼마?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자기 집만의 소유권 등기 안 되지요? 보존 등기 안 되지요? 왜?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되면 하나의 소유권에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 3개 만들어진다.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뒤로 넘겨봐요. 자, 이형 보시면 되고. 자, 지읒 있죠? 이거 뒤에서 할 건데, 여러분,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본등기하려고 하죠. 그럼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인 거 아니에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유를 불분하는 5년을 넘지 못하지요. 5년을 넘는 것은 안 돼요. 각하해야 되고. 저당권의 경미한 깨닫 특이학 등기. 이것도 역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죠. 여러분,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돈 못 받으면 경매 들어가잖아요. 저당권에서 경매 빼버리겠다는 걸 특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역 다음에 티엇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농지에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농지에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피업에 있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집만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물이 이렇게 했어요. 자, A, B, C, D 이렇게 했어요.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이 되죠. 또 장남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 포기서와 전원의 인감을 넣으면 장남 명의로 되죠. 근데 여기 차녀가 뭡니까? 상속이 분쟁 중이니까 내 것만 등기하겠다 받아준다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히읗 있죠. 유정 있죠. 여러분 유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한 후에요? 생전 중에요? 사망한 후지. 그러니까 생전 중에 가등기는 안 되고요. 사망 후에 가등기는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한번 봐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자 신청하려면 뭐예요?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해야 되지요. 사용자 등록하지 않고 전자 신청하면 신청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각하해야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전화로 집 샀다. 소지집을 가르치고 등기 들어가면 수리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각하해야 되지요. 그럼 요건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4번은 예외가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뭡니까? 전자 신청. 또 관공서의 촉탁 등기. 요거는 출석주의가 적용돼요? 출석주의가 면제돼요? 출석주의가 면제되지요.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신청 정보가 방시에 어긋난 경우 신청 정보에 기록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표시 등기부와 일치하는 경우 신청은 답이고요. 등기부는 전대에 있어요. 각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 조심해야 돼요. 포괄 승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자는 경우.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봐요. 등기부에는요 김수경대에 있어요. 김수경대에 있는데 신청 정보에 있지요. 등기 의무자는 김현수대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수리합니까? 각하합니까? 각하지. 여러분의 부동산을 내가 팔려고 해요. 각하입니다. 당연히. 각하인데 원칙은 각하예요. 그런데 포괄 승계인 등기 있지요. 요거는 각하한다, 수리한다. 수리하지요. 자 봐요. 포괄 승계인 등기는 등기부 누구예요?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하잖아. 다르죠? 수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는 정현대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매매 계약서예요. 각하해야 되죠. 취득세 되지 않은 경우, 또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됩니다. 옆 페이지 한번 봐봐요.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나오죠. 찾았어요?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요, 지금 29조 각하 사유잖아. 자, 1항부터 11항까지 있다 했죠. 내가 한 개 빠뜨렸는데, 그러면 1항이 뭡니까? 제가 방금 했는 거.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래놓고 3항부터 11항까지 있죠. 있습니다. 이걸 다 해요. 미리 발견하지요. 미리 발견하면 다 각하입니다.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미리 발견하면 다 뭐라고? 각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됐어요. 실행되면요 29조 1항 2항은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요. 요거는 뭡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내가 한번 봐봐요. 자. 유치권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치권 등기 신청했어요. 등기가 착각해서 등기해줬어요. 나중에 발견하면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권말소예요. 자, 제가 또 봐요. 북구에 땅 샀는데 동구에 신청했지요. 어떤 이유로 등기됐어요? 나중에 동구 등기안을 발견하면 무슨 말소? 직권말소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 7항 한번 봐봐. 7항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7항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찾으세요. 요거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을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버지예요. 요 토지를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속뜻은 정여입니다. 속뜻은 뭐라고? 정여인데 신청서에는요 매매로 적어요. 매매로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청서하고 이 속뜻하고 다르죠. 원인과 신청서 다르잖아요. 술이 다 각하다. 각하지. 이 매매 등기 신청은 술이 다 각하다. 각합니다. 발견할 때는 뭐 한다? 각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정유로 인한 세금보다 매매로 인한 세금이 좀 더 쌀 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걸요 어떤 이유로 을 앞으로 등기됐어요. 그럼 요 아들 앞에 등기 넘어갔죠. 그럼 이게 실체관계 부합하죠. 유효하고 일단 요건 유효한 등기를 처리해주고요. 등기를 처리해주고 요 아버지한테는 뭐를 매겨요? 정해세 때립니다. 무슨 세? 정해세.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법을 지키면서 했어요? 법을 위반해서 했어요? 위반해서 했지 처벌됩니다. 이 형벌이 세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사망부터 11항까지는 다 직권말소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해준다? 일단 유효를 처해준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다 미리 발견하면 뭐예요? 각하.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97페이지 할게요.